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그 사전에 대표님하고 상의가 없이 원내대표님이 먼저 결정을 내리셨다는 건가요?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국민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이빨 빠진 특검법, 야합 사건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촛불 들고 외쳐서 겨우 만들어낸 게 이 특검 아닙니까?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그리고 우리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을까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3대 특검법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들 그래,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하겠구나 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며 결사반대했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백기를 들고 자기 칼을 부러뜨려서 갖다 바치는 밀실거래를 했다는 소식에 다들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대역죄인급 야합에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당심과 민심이 결국 이 밀실거래를 뒤집어 엎었다는 소식, 그 아찔했던 하루 동안의 전말과 혼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 뒤통수를 치고 저들에게 낼름 갖다 바치려 했던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뭘 지켜냈는지 알려면 뭘 뺏길 뻔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원래 민주당이 약속했던 더 센 특검법은 이런 막강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첫째, 수사기간 최대 90일 연장. 둘째, 수사인력 최대 50명 증원. 셋째, 내란 재판 1심 의무 생중계. 넷째, 특검의 군검찰, 국수본 수사지휘관. 이게 바로 진실을 파헤칠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었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랑 실실 웃으면서 합의해준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빨, 발톱, 힘줄까지 다 뽑아주는 내용이었어요. 수사기간 연장, 삭제, 수사인력 50명, 10명 미만으로 축소, 재판 생중계, 재판장 재량이라는 독소조항 삽입, 수사지휘권, 당연히 삭제, 여기다 활용점정으로 특검 받겠다고 제일 날뛰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앉혀주는데 협조까지. 이 모든 걸 내주고 얻어온다는 게 고작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 협조? 와, 이재명 정부 부처 하나 만들자고 전 정권 내란 의혹과 김건희 비리 의혹을 덮어주자? 이게 제정신입니까? 180석 거대 야당이 소수 여당한테 조공을 바친 수준이에요. 이 기가 막힌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민주당 내부와 지지층이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불이 났고 의원들 전화기에도 불이 났죠. 내란당과 야합이 웬 말이냐? 이럴 거면 180석 왜 줬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정청래 당대표가 그야말로 대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합의냐? 당장 원점으로 돌려라! 정청래 대표의 불호령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결사 반대에 나섰습니다. 당원과 지지층의 분노, 그리고 당내 양심 있는 의원들의 저항이 합쳐지니 덜컥 겁이 난 원내 지도부가 결국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파기한 겁니다.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지만 결국 우리의 분노가, 깨어있는 시민의 목소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야합을 막아낸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체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누구와 논의해서 이런 굴욕적인 합의를 덜컥 받아온 겁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내팽개치고 방언과 지지층을 배신한 정치적 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승적 협치 발언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 무능과 야합의 방패막이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번 합의 파기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첫째, 정신줄 놓은 제도부가 얼마나 위험한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당원과 지지층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뻔했던 특검,
이제 다시 이빨과 발톱을 제대로 장착해서 더 센 특검법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밀심 야합 미수 사건을 주도한 김병기 원내대표, 이대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매서운 질책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야 저들이 딴 생각을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들이 위헌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기현 부장이 이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열받는다고, 내지는 지금 대법관 증언하고 이런 거 너무 싫다고, 뭐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 거 기분 나쁘다고, 혹시라도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냥 이 사건 중단시키고 헌재로 이 사건을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보내버리는 순간 끝나요.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윤석열 씨는 내년 1월 달에 아마 이게 구속이 만료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1월 달에 풀려나는 거예요. 재판을 중단해야 되니까. 게다가 특검에서 뭐 외환이라든가 다른 죄를 가지고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특검법 자체가 지금 위헌이라는 것 때문에 헌재에 가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결정을 우리들에게 통보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저는 이 내막이 무엇인지, 게다가 지금 뭐 정보조직법 그거 좀 협조하는 거, 그것도 최대한 협조한다? 이런 말 가지고서 지금 우리들을 달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송화성 원내대표가 한 막말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능한 말인지. 틀어주세요.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습니다. 와, 글이 됐으면 좋았을 거다.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거예요. 뭐 당사자는 인정 안 하니까 뭐 시시비비 계속 가리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저 당과 이제 어쨌든 협치라는 이름으로 오늘 했다는 부분은 첫 번째 뭐 의혹 제기, 그냥 유튜브답게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 완전 골탕 먹이려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바해가지고 야 그럼 이재명도 뭐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 정부 성공하든 말든 모르겠어 라고 했을 리는 없겠죠. 그럴 리는 그럴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저는 지금 오늘 저녁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빨리 의견을 내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터 대혼란에 빠질 거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민주당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무도 해석을 못하면서 그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것이 국민 주권 정부에 맞느냐. 내란 세력 종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그 다음에 무너진 국가의 법 체계를 어떻게 다시 제대로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간다면 그러고 나서 국격도 있고 대외관계도 있고 민생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나와서 해야 한다. 그 김병기 대표한테 원내대표한테 제가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면 당사자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재명 아예 그냥 절단 내려고 각오하고 그렇게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기현도 살아있고 조희대도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보정권, 보수정권, 민주당 국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저거 편이면 한패가 되어서 자기 이익을 지키는데 기득권의 거대한 공생구조 가지고 있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해체하자고 갔는데 마지막에 누구의 힘으로 해도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걸 해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지금 이 사안을 봐야 한다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그때 대선에서 서 있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모든 정당 범야권이 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것은 이재명 혼자의 승리도 아니고
이 국가를 구하려고 온 국민이 그 정말 그 탄핵까지 안 될까봐 각하된다는 그 헛소문에 막 떨면서 그 사람들이 다 지켜내서 또 5월달, 5월 말에 갑자기 그 뭐 조희대의 난이 일어나면서 깜짝 놀라면서 온 국민들 다 네. 합심해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이 이제 물론 지금 모든 정부의 리더는 이재명 대통령이 맞습니다만 양보를 하거나 이 가치에 대해서 양보를 할 권리는 없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쟁점 관련 합의사항입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되는 것에 협조한다. 야, 게다가 3대 특검법 개정안 관련 내용은 무엇이냐? 30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언하기로 한다. 내란 사건 1심 재판 의무적 방송 중계 제한 조건을 무기로 함.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 국민의힘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3대 특검법 처리 시 필리버스터 하지 않기로 함. 다만 반대 토론 가능성은 열어두겠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 관련해서는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야당 협조 없이 처리가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보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6개월 이상 소요돼서 정보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특검법이 넘어갔다. 이런 내용이고요.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법사위 야당 가서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내대표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대리인으로 대표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본인의 개인 의견이 그냥 결정이다, 당론이다 또는 뭐 어떻게 정하면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따라야 하는 이런 의무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이제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 당론 추진 과정에 있어서 대표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첨예하고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 같은 경우는 의원들로부터 의원총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지금 사실은 이게 제가 좀 당 대변이나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우리 동지들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 작은 그 보폭을 하나 더 옮기기 위해서 정말 그 현장에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조금 간사하고는 사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또 법사위원장하고도 소통해야 되고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곧 의총이 있지 않을까.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계신 단톡방이나 단텔방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